지금 보시는 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바라보란 뜻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요 화살표 방향이 그리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버리고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화살표 방향은 여기를 자른 다음 이쪽 방향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그리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여기서 잘랐죠?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여기는 안 그려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지붕 마룻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돌려놔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지붕 마룻대라고 보이시죠? 지붕 마룻대 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죠? 지붕 마룻대가 뭐냐면 지붕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높은 부분이 있죠. 거길 마룻대라고 합니다. 마루란 뜻입니다. 마루란 뜻이에요. 마루, 지붕 마루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루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 마루 있죠. 마루가 뭐죠? 네? 꼭대기란 뜻이에요.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리 마루 그러면 체리의 제일 꼭대기란 뜻이겠죠. 지붕 마루 그러면 지붕의 제일 꼭대기. 자, 그러면 참고로 태권도에서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1인자, 남자 1인자를 지칭하는 말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옛날 사람이라 아시는군요. 마루치라고 합니다. 마루치. 그 다음에 태권도 1인자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라치란 뜻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루치 아라치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 아는 게 태권도 1인자 남자를 마루치, 태권도 1인자 여자를 아라치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마루란 뜻은 하여튼 제일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의 꼭대기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붕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마선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테두리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자에서 지붕까지 높이를 테두리보라고 해요. 반자에서 지붕까지 높이를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자, 보라는 말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주가 있고 건물에는 주가 있고 보가 있습니다. 얘가 주입니다. 얘가 주예요. 기둥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건물의 기둥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기둥 또는 주라고 합니다. 보는 뭘까요? 보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걸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도 보이지만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도 봅니다. 한옥에 보면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대들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힘,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부재가 이렇게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건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질러서 이렇게 힘을 받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걸 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강에 가면 보라는 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힘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로질러서 막아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건 주예요.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은 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 더. 양상군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양상군자. 대돌보 위에 앉아 있는 선비란 뜻입니다. 대돌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맞아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선비들이 양반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한옥이 이렇게 다 터져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여기 앉아서 이러고 날 보고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도둑놈이죠. 뭔가 훔쳐갈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그 도둑놈을 부르는 게 이제 양상군자. 군자는 이제 선비란 뜻이고 양상이 그 대들보 위에란 뜻이에요. 대들보 위에 앉아 있는 군자, 양상군자,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기억하셔야 돼요. 보의 위치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 이게 보입니다. 테두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테두리 보입니다. 테두리란 뜻이에요. 테두리로 가로질러 가는 보. 이 테두리 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테두리 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벽 두께가 420이잖아요. 곱하기 1.5. 420 곱하기 1.5. 630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63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이니까. 63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얼마를 써요? 700을 쓰기도 하고 혹은 800을 쓰기도 하고. 여유 있게 한 800 정도 쓰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지 않더라도 다 그 이상인 거죠. 700, 800 이 정도를 써요. 테두리 보는. 자, 또 하나. 만약에 제가 여기 테두리 보의 기준을 여기다가 700으로 잡았어요. 여기 7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제가 70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대칭하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마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주몰 X라인 0도 90도 1500 3300 1500 3300 다시 3300. 자, 여기가 반자예요. 이 수평선이 반자입니다. 옵셋 700mm. 그 다음 렉탱글 물매를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1000, 400 X라인 자, 미러
지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테두리보가 확보가 되나요? 테두리보가 확보가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동하기 이렇게 놓으면 여긴 테두리보가 확보가 됐죠. 왼쪽은 테두리보가 확보가 됐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죠. 이게 정상 아닐까요?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지붕마루에서부터 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쪽은 지붕마루보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감안해서 테두리보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감안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테두리보와 이 지붕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가까운 쪽을 기준 삼는 게 아니고 먼 쪽을 기준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얘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테두리 높이로 지붕을 꺾어버린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지붕의 물매 잡는 방법입니다. 지붕의 기울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붕마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벽에서 물매를 그린 다음 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나와요. 두 번째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맞춰버리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붕마루죠. 3,900, 여긴 3,900 떨어져 있고 여기는 얼마 떨어져 있나요? 4,800이죠. 이해되시나요? 3,900과 4,8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옵셋 3,900 아니다. 옵셋 3,900 그 다음 라인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부분 3,300의 지붕은 여기가 되는 거죠. 지붕이 이렇게 같이 내려와야 되겠죠. 똑같은 기울기로 같이 내려와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다른 기울기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붕이 서로 같은 기울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얘와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이 사선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선과 맞춰서 지붕의 기울기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아예 미러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대칭을 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높이가 이렇게 딱 대칭되게끔 그리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실제로 실무에서 쓰이고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시험에 다 합격이 돼요. 둘 다 합격이 돼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붕이 좌우가 똑같이 대칭돼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무슨 소리냐, 한쪽만 맞추는 거다, 한쪽을 맞추고 나머지 한쪽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테두리보의 높이를 다 똑같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부류 다 말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어떻게 돼요? 테두리보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테두리보의 높이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비슷해요. 근데 신기한 건 시험에서도 다 그냥 합격 처리해줘요. 뭔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기술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기술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이 없는 거죠. 기술사들이 저러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근거가 이겁니다.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건물을 그릴 때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는 게 뭐냐면 주단면도입니다. 주단면이요. 지금 여기 단면 A라고 하는 부분은 주단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주단면이에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가장 멀리서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주단면이 옳은 것 같아서 그냥 주단면으로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단면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거니까 주단면을 그냥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또 지금 이제 여길 자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계단, 여기 테라스죠. 테라스 계단, 테라스 기초,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창문,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우리가 그리는 건 여기까지예요. 굳이 이쪽은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만은, 자,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방이라고 합니다. 인방. 만약에 저 인방이 없다면 문 위에까지 벽돌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문 틀에 하중이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 누르는 거죠. 그럼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고 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아요? 저 인방이 받아서 옆으로 힘을 비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은 어떻게 돼요? 힘을 하나도 안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방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또 하나. 자, 여기 요거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요걸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문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방,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인방, 하인방. 윗상자 써가지고 위에 있는 인방, 아래에 있는 인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인방,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설주라고 합니다. 이게 설주예요. 설주. 주라는 말이 들어갔죠. 주가 기둥이란 뜻이죠. 설주. 문 좌우에 서 있는 기둥. 그래서 문설주라고 합니다. 이게 설주. 자,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벽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적벽돌 쌓기하고 시멘트 벽돌 쌓기하고 단열재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 저 구조를 여러분들 어디서 봤냐면 초등학교 학교의 출입구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주출입구에 보면 비 맞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라고 하고, 근데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예전에는 저 캔틸레버를 당연히 그렸습니다. 당연히 그렸는데 요즘은 안 그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구사항에 혹은 평면도에 그려라 라고 돼 있으면 그리고 없으면 안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 캔틸레버를 요구사항에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없어요. 저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그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평면도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평면도에 캔틸레버라고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캔틸레버 있습니다. 캔틸레버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 안 그려요. 저 캔틸레버의 역할은 두 가지죠. 하나는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햇빛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한 빗물이 많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이 저 캔틸레버예요. 캔틸레버는 빗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홈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통이 내려가는 거예요. 홈통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홈통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부분에 이 처마 밑에 여기에 이렇게 양은으로 해서 여기에 빗물 바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 처마 밑에 빗물 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빗물 바지 밑으로 해서 선홈통으로 해서 물을 빼는 역할을 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안 그려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저 빗물 바지를 그렸었어요. 빗물 바지에 저 홈통을 다 그렸습니다. 요즘은 안 그려요. 그러니까 재료가 발달한 거죠. 재료가 발달하고 시간이 흘러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딱 그리게 됐습니다.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기초부터 봅니다. 그리고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똑같이 내려가고 있죠. 이 사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다만 이쪽은 기니까 더 많이 내려왔고 이쪽은 짧으니까 조금만 내려온. 그래서 이 부분은 테두리의 보의 높이가 서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인면도입니다. 자, 먼저 도면을 그리기 전에 레이어부터 세팅합니다. 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요. 레이어를 6개를 쭈루룩 만들고 칼라를 먼저 쭉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문자, 해칭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면선, 그 다음 선의 종류도 불러옵니다. 로드, 센터, 다시 로드, 히든, 다시 로드, 배팅.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 선의 굵기도 0.09, 얘는 0.03, 마감 0.01, 문자 0.2, 해칭선 0.1, 인면선 0.2.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단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단면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자,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 자, 라인 타입 스케일 40배 확대해 주고요. 아니고 이미지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옵셋 700mm 텁하게 해야죠. 옵셋 400mm, 다시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옵셋 420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옵셋 200, 다시 옵셋 100, 트림, 그 다음 필렛으로 선정리. 그리고 자, 이 아랫부분은 마감선이라고 그랬고, 이 위에는 자, 이렇게 인면선이 되겠고, 그 다음 두 계단입니다. 하나, 둘, 150, 150, 300이네요. 옵셋 300.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테라스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테라스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폭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 폭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건 몰라요. 보통 이럴 때는 작게 잡으면 900에서 혹은 1200 혹은 1500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900, 1200, 1500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200 할 겁니다. 자, 옵셋 1200. 네, 중심선에서 이렇게 1200, 다시 옵셋 300, 옵셋 150, 필렛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옵셋 150, 라인 옵셋 150. 자, 필렛으로 선을 연결하니까 네,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 정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 옵셋 200mm
잡석 다짐, 옵셋 100mm 어깨 부분, 필렛, 자, 매치 프로포틱스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면, 네, 이렇게 그리면 기초가 끝나게 됩니다. 자, 기초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온돌이 올라가야 됩니다. 옵셋 150mm 이렇게 온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온돌이 들어가게, 여기 온돌이고 온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온돌. 그 다음 옵셋 100mm, 얘는 걸레바지입니다. 얘는 걸레바지인데 여기다가 렉탱글 골뱅이 30,100 이렇게요. 20mm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감이 들어와야 돼요. 20mm가.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일단 얘는 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자 높이가 2400. 네, 여기서부터 2400. 그 다음, 자, 다시 테드리버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옵셋 700. 렉탱글 1000,400. X라인.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고. 자, 옵셋 3900. 자, 미러, 필렛.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적당히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스플라인.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예전에 이 스플라인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이거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 다음 옵셋 600mm. 처마는 여기서 600mm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인 250, 그 다음 150, 자, 옵셋 150, 필렛, 자, 트림, 마지막으로 또 필렛. 자, 역시 미러, 대칭이죠. 자, 이렇게 생긴 구조물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반자라든지 지붕, 여기 기와장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자, 잠시만 화면 또 보실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창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라인을 여기다 맞춰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30mm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30mm요. 옵셋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 벽에 마감이 20mm 마감이 들어가고 10mm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옵셋 45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옵셋 2100. 자, 바로 여기죠. 자, 여기까지인데 이 위에 다시 옵셋 45mm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자, 옵셋 45mm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2100이고요. 요게 45mm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라인 옵셋 40mm, 옵셋 10mm. 자, 필렛. 다시 한번 필렛. 라인.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옵셋 70mm. 라인. 필렛. 트림할 거 트림해주고. 옵셋 60mm. 선 연장해주고 트림할 거 지우고. 자, 이렇게 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창문이. 다시 볼까요? 중간에서 선을 그립니다. 옵셋 40mm. 자, 옵셋 80mm. 옵셋 10mm.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트림으로 자를 것 잘라냅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60mm,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고요. 라인으로 선을 그린 다음 트림할 것 트림으로 선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얘네들도 다시 봅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 두 개의 선은 인면선입니다. 얘하고 얘는 인면이 돼요. 단면이 아니고 인면입니다. 그 다음 요 가운데 선 들어가죠. 이 가운데 선은 마감선입니다. 이렇게 옵셋 4mm. 이렇게 이중창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저 선 굵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다 디폴트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긴 단면입니다. 얘는 인면이고요. 얘는 마감입니다. 다시 볼까요? 트림으로 자르고 선을 다시 그립니다. 카피. 가운데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두 개는 인면선입니다. 자, 옵셋 4mm. 얘는 마감선입니다. 이렇게. 선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게 창문인데, 자, 카피. 얘를 통째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통째로 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재창입니다. 그래서 45mm 쓰는데 여긴 알루미늄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5mm입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이동하기. 이렇게 10mm를 이동합니다. 선 연장하기. 다시요. 이동하기. 이렇게 10mm를 이동합니다. 다시요. 이동하기. 이렇게 10mm를 내려긋습니다. 선 연장하기.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단차가 이렇게 져야 돼요. 여기도 보면 여기 높이는 똑같아요. 2100mm. 여긴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45mm, 여기는 얼마? 3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옵셋 20mm.
자, 마감선. 마감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트림, 필렛, 여기 잘라서 지워주고요. 다시 필렛, 자, 옵셋 100mm. 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마감이 여기 창틀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 창문 한번 그려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5mm. 여기는 15mm씩, 옵셋 20mm, 여기는 20mm씩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마감이고 요거 하나만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히든 선으로 줍니다. 자, 렉탱글 36,36. 자, 카피. 다시 라인, 다시 렉탱글 45,45. 자, 이동하기 위로. 자, 8mm만 카피, 라인. 제가 8mm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미장합판이 8mm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대각선 사선으로 이 사선들은 해칭선이 됩니다. 그 다음 바깥에는 인면선, 안쪽 두 개는 마감선.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되고,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림으로 끊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마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반자는 안 그렸고요. 기본 모양만 지금 쭉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치수만 알면 그릴 수 있어요. 형태만 알면 얘네들은 그리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뭐 얘네들 미러하고, 여기도 미러하고, 필렛하고, 자, 트림하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남측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 즉, 이 높이가 지붕의 높이입니다. 남측이니까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 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남측이에요. 이면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면을 그려야 돼요. 지붕면부터 해서 이렇게 바라본 것, 이게 남측인 면입니다. 자, X라인 버티컬 하나 찍어주고, 매치 프로퍼틱스, 자, 옵셋 3000, 다시 3900, 다시 한 번 더 3900.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벽이 이쪽 나왔고
중심선 기준으로 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옵셋 600mm 첨화입니다. 첨화 나옴을 먼저 표시했습니다.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필렛.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 옵셋 420 나누기 2 벽체를 표시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요건 벽체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라인 제일 아랫부분을 제가 이렇게 끌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필렛 트림 이렇게 지붕의 라인이 250mm 옵셋하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남측에서 본 지붕이에요. 요 위에 부분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바로 이 값이요. 이 3300이라는 이 값. 즉 이렇게 동측에서 보면 3300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동측에서 보면 여기서 3300이요. 옵셋 3300. 네,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대로 카피할 겁니다. 이렇게 카피하는데 중심에서 중심으로. 그러면 선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요. 옵셋 250. 자, 필렛 트림으로 선 제거하면 바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여기에 바로 이 부분 테라스 부분에 여기 테라스가 있단 말이죠. 테라스 높이는 여기입니다. 자, 옵셋 150, 옵셋 300.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트림으로 지우고요. 여긴 감추고 다시.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라인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테라스. 그 다음 옵셋.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려져야 되냐면 요 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누굴 그려야 되냐면 반자요. 다시 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나머지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동측을 그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선 부분까지만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돌려봅시다. 이렇게 제가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네요. 그럼 잘린 부분이 여기 계단, 벽, 그 다음엔 없네요. 자, X라인, 그라운드와 중심선. 이렇게요. 늘 그려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라운드와 벽체의 중심선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야죠. 이 아래로 이제 터파기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집을 짓는 거랑 똑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파기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700, 400, 50, 200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이렇게요. 잡석 다짐, 버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먼저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크기를 외우셔야 돼요. 치수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 그라운드가 있고, 그러니까 땅이 있고 터파기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치수는 700, 400, 50, 200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옵셋 420 나누기 2 절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벽의 두께가 420이란 말이죠. 위에서부터 벽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기초의 어깨는 200mm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00mm고 그 다음에 잡석 다짐은 이 어깨보다 100mm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초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초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현관으로 가는 겁니다. 현관 높이까지. 우리가 작업해야 될 바로 여기 테라스 있죠? 여기는 이제 테라스를 기준 삼습니다. 테라스, 욕실, 현관, 사실은 여기가 높이가 다 똑같아요. 여기가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테라스, 욕실, 현관, 여기 이 세 군데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원래는 이 높이에 맞춰서 전부 다 작업을 한 겁니다. 테라스와 현관의 높이에 맞춰서 전부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은 겁니다. 현관을 막고 테라스를 막고 욕실을 막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온도를 더 얹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바닥이 두 개란 얘기예요. 바닥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바닥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일반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바닥이 하나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바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온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현관과 여기 테라스죠. 테라스와 이 높이가 같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욕실도 높이가 같아요. 이게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따져야 돼요? 계단을 따지는 겁니다. 계단이 하나,
2개. 아, 그라운드에서부터 테라스까지가 300mm 옵셋이 됐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옵셋, 자, 150. 하나, 둘. 계단만큼이죠? 자, 옵셋 120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300. 그러면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렇게 테라스와 계단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슬랩 혹은 슬라브. 자, 옵셋 150mm. 이렇게 슬라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50mm짜리 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주고. 자, 이렇게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700mm.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을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옵셋 50, 미창 콘크리트 50mm, 다시 200, 잡석 다짐 200mm, 어깨 부분 100mm. 자, 필렛으로 마무리.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정리. 그러면 이렇게 기초와 바닥 슬라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래서 위로 이렇게 차분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뭘 파요? 기초를 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기초를 넣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려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기본 슬라브까지, 방바닥까지 만들고, 이 바닥을 만든 뒤에 온돌 올리고, 온돌에서부터 천정, 반자까지 이제 적벽돌 쌓기를 해요. 시험은 적벽돌 쌓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자 위에 테두리보와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 순서를, 시공하는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공하는 순서대로 똑같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장을 모르면 설계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문짝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문짝을 달고 이 위에다가 벽돌을 얹어서 지붕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뭐부터 올라가야 돼요? 문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죠. 근데 이 친구 거꾸로 계산한 거예요. 벽돌을 위에서부터 쌓아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다 문짝을 넣겠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꼭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설계는, 그러니까 시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자는 시공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천정의 높이를 지정하고 그 다음 반자 높이 지정하고 여기에 문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거꾸로 반자를 올린 다음에 테두리보 올리고 지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이게 작업하는 순서, 시공하는 순서인 거죠. 자,
이 다음에 뭐가 올라가요? 온돌이 올라가요. 온돌 150mm 이렇게요. 바로 여기가 온돌이 150mm 올라갑니다. 그리고 옵셋 2400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2400mm 반자를 만들고 이 반자 위에 뭐가 올라가요? 테두리볼을 올립니다. 이제 비로소 테두리볼을 계산하는 거예요. 벽 두께의 1.5배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반자에서부터 테두리볼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옵셋 800mm. 그리고 이제 물매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1000, 400. X라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지붕이 만들어지는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시공하는 순서대로 모양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는 600mm.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까 지붕 마루 있었죠. 마루대선까지. 자, 보시죠. 옵셋 600mm, 처마는 600mm, 이 아래쪽으로 250mm, 그 다음에 모든 슬라브는 150mm. 모든 슬라브는 다 150mm. 이렇게요. 150, 150. 그 다음에 트림으로 끊어서 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처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900 옵셋 3900. 네, 여기가 처마란 말이죠. 아니, 여기가 지붕 마루란 말이죠. 미러 대칭하기. 자, 적당히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린 다 그리는 게 아니죠. 자, 스플라인으로 끊고요. 그러면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남쪽, 북쪽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남측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지붕의 제일 윗선을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지붕의 맨 윗선, 그라운드와 지붕선만 가져갑니다. 인면이에요. 인면이니까 땅 아래, 건물 안쪽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적당히 그립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건 남측 인면이에요. 그 다음에 옵셋 3300, 다시 옵셋 3900, 한 번 더. 이렇게 생겼네요.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벽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자, 옵셋 420 나누기 2. 먼저 벽을 먼저 그립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벽을 먼저 그리고 옵셋 600, 그 다음에 처마를 그립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때 처마의 위치는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라인 여기네요. 필렛.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지붕 마루에서 3300입니다. 옵셋 3300. 이걸 카피하는 거예요. 요만큼 600이잖아요. 이거 카피하는 겁니다. 카피. 중심선에서 이렇게 카피하면 돼요. 이게요, 디스턴스 여기가 딱 600 떨어져요. 이렇게 딱 600 떨어집니다. 라인으로 이걸 끌고 가시면 돼요. 옵셋 250. 자, 필렛. 자, 트림으로 끊어내고 옵셋 250.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남측에서 바라보게 된 건물의 큰 모양입니다. 자, 뭐뭐뭐 표현하냐면 바로 여기 온돌 높이. 온돌의 높이와 그 다음에 반자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온돌과 여기가 온돌의 높이고 여기가 반자의 높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중간이 적벽돌과 시멘트 벽돌 쌓기예요. 이 아래쪽은 철근 콘크리트, 이 위쪽도 철근 콘크리트. 그러나 반자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시멘트 벽돌 쌓기입니다. 그래서 온돌의 위치, 온돌부터 반자까지 높이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그려볼 겁니다. 자, 라인. 이번엔 북측이요. 다시 라인. 북측 인면을 그릴 겁니다. 다시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옵셋 1600. 다시 옵셋 3300. 옵셋 2000. 3900. 이렇게요. 순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북쪽에서 이렇게 봅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사람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라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제일 낮은 곳 라인 여기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지붕마루에서 1500 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카피. 다시 라인. 바로 여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냐면 3600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3600 여기네요. 카피.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라인 바로 여기요. 지붕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마가 이렇게 나가네요. 옵셋 600mm 처마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처마에 따라서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옵셋 250mm 다시 한번 필렛 네, 처마에 따라서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420mm 옵셋 아이고 옵셋 420의 절반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지우고 나면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라인 네, 여기가 반자고 여기가 온돌이고 물론 이제 모습이 조금 더 있겠죠. 여기가 이제 지붕이 여기가 주출입구니까 여기 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실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현관문 있고 창문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물은 이렇습니다. 남측 인면과 북측 인면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문이랑 문은 나중에 그리더라도 구조만큼은 먼저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정투상으로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평면도를 보고 이렇게 동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동측에서 이렇게 남북 인면도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정투상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동측 인면도가 있는 상태니까 지붕 라인을 맞추고 나머지 벽체 맞추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을 보면은 인면도 그리는 게 훨씬 더 짧아요. 인면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